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드디어 뜨거웠던 8월이 지나가고 9월 1일입니다. 9월의 첫 잡담을 시작해 봅시다. 네, 9월 첫 잡담. 어제 이제 끝난 건가? 공식적으로 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그렇죠. 끝났죠. 마지막에 이제 진짜일까? 마지막에 시원하게 전략무기 돈 안 한다고 규모 축소하는 것처럼 막 해놓고 막판에 쫙 동원해 버리더라고요. 아, 그것도 그 걔네들 명분을 그거로 세웠잖아. 북미사일. 미사일. 네. 그럼 이제 북한은 또 이걸 명분으로 미사일 또 쏘겠죠. 어쨌든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기간 내에 무력 시위는 지금 아직까지 여진이 남아 있어. 계속 분석이 되더라고. 꽤 오래 가지 않아? 이 그죠? 여파가? 어떤 요진? 어떤 요진? 그러니까 일본이 왜 요격을 못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분석 계속 나오고, 뭐 미국의 그 관련 전문가, 미사일 방어 관련 전문가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계속 분석을 내놓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요격이라는 게 미사일이 발견이 되면 그게 몇 분 만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휘 체계를 거쳐 가지고 미사일 발견됐는데 요격할까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 시스템으로 가야지. 아니 자동 원래 사람이 어쨌든 결정을 하는 거죠. 딱 눌러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명령이 떨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사일 쏘기 전부터 이미 명령이 떨어져서. 그러면 명령권자가 밥 먹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니 명령권자 그래서 식사 끝나고 보고 해야지. 아예 미사일이 날라오면 요격해라라는 지시를 미리 던져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현장에서 판단하고 미사일 날라오니까 요격을 하죠. 그게 아니면 그 보고해서 결론 봤는데 이미 미사일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전쟁 시기가 아니니까 미사일 요격하라는 명령을 미리 내리지는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북한에서 괌에 사격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 궤적을 공개를 했잖아요. 일본의 어디 상공을 날아갈 거다. 그러면 일본 상공을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일본에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휘부에서 결정을 미리 했었겠죠. 만약에 날아가면 요격해라.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으면 요격해라라는 명령을 내렸거나 안 내렸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이번에 보니까 안 내린 것 같아요. 내렸으면 어쨌든 시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뭐 얘기는 그렇게 하더만 이게 일본 영토에 떨어진 게 아니라서 요격을 하지 않았다. 그걸 판단하고 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요격 명령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는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요격 명령 안 내렸을 거예요. 안 내렸을 것 같아. 어쨌든 이게 점점 현실론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요격 불가능, 뭐 사드 무용론 이런 것들이 점차 실물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도움 받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드 논란이 막 심한 상황에서 사드 무용론이 실물로 증명된단 말이야. 그렇죠. 한미 간 공군 훈련이 이게 이례적인 건가? 공군 훈련이야 뭐 맨날 하던 거죠. 그 막 투하했잖아요. 뭐 태백 훈련장인가 여기서. 네. 그 뭐 심심하면 한 번씩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비원비는 원래. 그렇지. 근데 그 합동 훈련 했다고 뭐 이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전략 무기 안 쓰겠다라고 해놓고 막판에 쓰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지었죠. 비온비는 전략 무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냥 초음속 폭격기고. 네. 핵 폭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핵 전략 폭격기라고 그렇게 치부되지 않지 않나? 죽음의 백조. 그냥 일반적으로 핵 전략 폭격기로 분류하던데. 그래요? 비원비를 아닌가? 그래서 B2랑 B52. 그 속도 너무 느리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B2. 그래서 뭐 한두 시간 안에 평양을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로 어제 쭉 도배가 되더라고. 그리고 스텔스기 F-35를 전략 무기라고 할 수 있나? 전략 폭격기로 분류하네요. 비원비. 그 다음에 요즘에 핵 무슨 재배치 이런 얘기가 막 나와. 정부 당국자 이름 입에서 그 처음 나온 거 아닌가? 보수적인 정치인들 뭐 새누리당 유해 이런 애에서는 막 원유철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전술핵 배치하자고 결의안까지 제출했더만. 근데 정부 당국자 이름 그중에서는 국방부 장관의 이름 입에서 핵 잠수함, 핵 전술핵 배치 얘기가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전술핵 배치 얘기는 처음이죠. 핵 잠수함이야 뭐 대통령도 얘기한 거니까 처음은 아닌 거. 건조한다는 얘기는 했지.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니까 핵 잠수함 얘기를 꺼내려고 전술핵 배치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우리 핵 잠수함 만들어야겠다. 안 돼? 그럼 전술핵이라도 내놔라. 이런 식의 이제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네. 전술핵 그러면은 전술핵 줄게 이러면은 들어오는 거야? 그러죠. 줄게가 아니라 배치해 줄게 이거죠. 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의 전술핵 무기가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는 하는데. 그럼 핵 잠수함을 만들겠다 이런 거야? 핵 잠수함 만들까요? 탈핵 정책 펴면서 무슨 핵 잠수함이야?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핵 발전소 평화적 핵 이용은 금지하면서 무력 사용의 핵은 한다는 게 진짜 뭐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한국 정치는 역시 분단 문제, 민족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갖지 않으면 뒤죽박죽되는 것 같아.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다. 뭐 핵잠수함 가진 이유가 뭐야? 핵잠수함 이제 대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갖는 거잖아요. 핵잠수함 멀리 네, 오랫동안 잠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군사 전문가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반도에서 뭐 서해는 완전히 중국하고 겹쳐 있는 거잖아요. 동해는 이제 일본하고 겹쳐 있고 이게 그 바다가 넓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잠수함을 운용하기가 너무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 인근 수역에서만 핵잠수함을 쓰기에는 별 쓸모가 없고. 어디 침략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대양으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태평양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핵잠수함 보유를 인정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이것들이. 어디다 쓸래? 네. 나중에 갑자기 정권 바뀌고 막 갑자기 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반미 국가가 돼버렸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잘 안 돼요 절대. 그럼 왜 그러냐는 거지. 현실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네. 아 국민들 안심시키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보수 세력들 안심용인가? 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이번에 가서 송영무가 가가지고 얘기한 것 중에 탄도 중량 늘리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이 핵 배치 문제, 그리고 전시작전 그 작전권 전환 문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더만.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전시작전권이 확보가 됐어, 네. 그러면 이제 그것만 확보된다고 해서 우리가 탄도 중량을 늘릴 수 있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지? 네. 별도 협정이 있잖아. 네, 그렇죠. 미사일 지침이 있죠. 그럼 또 하나는 핵 개발 문제도 또 협정이 있잖아. 핵 개발을 하려면은 NPT를 탈퇴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원자력 협정. 그 재처리 문제나 이런 문제가 또 묶여 있단 말이야. 그렇죠. 전시 작전 전환권만 가지고 온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구조적으로 돼 어떻게 있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파기해야 되지 않나? 다 불평등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자체를 폐기해야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폐기하면 된다. 그렇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핵 보유를 하려면 아니 자주권 군사 주권 회복하려면 군사 주권 회복하려면 난 지금 무슨 핵 보유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뭔 소리? 그래요, 맞아. 진짜 핵 보유를 직접 진짜 그거라도 결정권을 가지려면 그런 조건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그런 조건이 확보돼 핵 가지면 되나? 핵을 갖는 가장 쉬운 방법은 통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공유해 줄까? 공유는 아닌데 어쨌든 같은 나라인데 공유가 무슨 의미가 없죠. 하나의 나라인데. 연합연방제 국가에 핵이 있으면 그만인 거죠. 그럼 연합연방제 국가는 핵 보유국으로 남아야 되나? 이건 그렇죠. 좀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 아니 이거는 이제 그 보수 진보 떠나고 진보가 약간 좀 부정적일 것 같고. 맞죠. 보수 쪽에서 오히려 환영하지 않을까? 북한의 핵이 우리게 되려면 연방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나 연합 단계 수준에서는 군사권을 따로 보는 거니까. 그러네. 북한 핵이 우리 핵이라고 할 수 없지. 그러면 결국은 연방제를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어떡하지? 야, 난감하다 이거. 핵 보유 주장하는 건 법 위반 그런 거 없죠?
핵 보유를 주장하는 건 법이 많이 없죠. 다행이네. 아니 일단 이제 그 뭐 수위는 더 따로 논의하는데 통일 한반도 통일 조국은 핵 보유국으로 남아야 되냐 아니냐 이 문제를 한번 던져봐야 되겠다. 근데 일단은 통일 한반도가 어떤 성격의 나라가 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국과의 관계, 일본하고의 관계, 미국하고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그러니까 결국 육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미국하고 적이 된다, 중국하고 적이 된다, 러시아하고 적이 된다. 이 세 나라 중 어느 한 나라하고만 적이 되더라도 핵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핵 보유국이라. 그렇죠. 핵 보유국하고 적이 돼버리면 이건 핵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입장. 그렇죠. 아니 우리 평화의 핵을 가져가지고 그것으로 주변에 이제 큰 나라들의 핵을 없애야 되는 거죠. 평화의 핵? 핵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아니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핵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핵 없는 세계를 앞당겨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핵무기 보유 국가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다 같이 없애자. 그렇게 선언하고. 야 우리 추진본부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거기에 미국 핵무기 기지 사찰하고 유엔에서 사찰하고 다 같이 하자. 그 유엔에서 핵 그 비핵화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핵 보유국들이 들어가면 되는 건데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이거를 딱 선언하고 핵 없는 세계를 제안한다. 그래서 전 세계 핵을 다 없애자라고 제안하면 노벨 평화상 받을래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협정에 핵 보유국 가입시키기 운동본부 이걸 딱 꾸려가지고 아니 오바마는 그걸로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 그 운동본부에 고문으로 오바마를 추천은 한미동맹 이래가지고 딱 오바마랑 같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뭐 백악관에 서한 보내기 운동 뭐 이런 거 해야죠 우리. 번역을 오바마 해주고 막. 자, 하여튼 핵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같아 자꾸. 정부도 좀 그런 거 같지 않아? 아니 진짜 핵 잠수하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돈도 많이 들고 이게 뭐 허락도 못 받을 거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 초기에 세계 무슨 뭐 국제외교 나와가지고 한국에 힘이 없고 뭐 결정권이 없다 이런 자괴감을 느꼈던 것처럼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유일한 출구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악순환의 연속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뭐 꼭 단단히 꼬여 있어, 그지? 그러니까 자력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미국에 의존해. 그러니까 더 자력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이게 맞아. 이제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왜 폐암에 걸렸어요. 폐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 스트레스로 더 담배를 피워. 그러면 상태가 더 안 좋아져. 이런 그래. 스타일이거든요. 뭔가 이게 뭐냐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아니 오늘 어제인가 그 김동엽 교수, 네. 김동엽 교수가 뭐 뉴코리아인가 하여튼 거기 사이트라. 최근에 주목받은 글을 많이 쓰시대. 거기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마지막에 그게 딱 주목되더라고. 용기가 필요하다 있잖아. 네. 촛불 정부가 용기가 필요하다. 네. 보수 뭐 눈치 보지 말고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촛불을 믿고 국민을 믿고 가라. 거의 우리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하는 논지랑 비슷한데 마지막에 용기가 필요하다. 저기 문재인 정부가 그게 핵심인 것 같아. 과감하게 딱 보이잖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 보이나? 용기가 없으면 안 보일 거야. 그렇죠. 두 가지 이것도 상호관계네. 안 보이지. 용기가 없으면 진짜 현실을 제대로 보고 그걸로 가기 위한 용기가 또 필요하고 이게 좀 중요한데. 제 생각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한 200만 모이면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 네. 그지. 그래서 국민들이 촛불을 드는 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와 차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변화될 때 보면 한 박근혜 탄핵시킬 때도 국민들이 촛불 들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바꿔낸 거잖아요. 여기로는 퇴진 어쩌고 하다가 얘기는 좀 듣겠네, 그지? 이 사람은 촛불을 들면 촛불을 또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든. 박근혜는 촛불을 들면 촛불을 깔보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뭐 관심이 없지.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의 이 지금 대북 정책도 빨리 우리가 국민들이 나서야지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확산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
단일기 배지 달기 운동. 단일기 배지다. 좋아요. 네. 아니 너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 그 운동을 이렇게 해서 좀 확산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꿀 수 있게끔 했으면 세월호 좋겠네. 노란 리본 옆에는 항상 단일기 배지를 달게. 그렇지. 이렇게 할까? 그런 차원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 우리 그거 할까요? 그러면 당신은 진보입니까? 플로우 차트 있잖아요. 그 있거든요. 나의 가방엔 세월호 리본이 있다. 예스. 나의 가방엔 단일기 배지가 있다. 그래. 예스. 당신은 진보입니다. 그거 우리가 만들 수 있어? 그지 뭐. 아, 이거 하나만 한마디만 얘기하고 갑시다. 그 빅터 차가 미 대사로 내정됐다고? 아, 그 얘기 해야 된다. 주한 미 대사. 엊그저께 내정됐다고 나왔어요. 드디어 주한미 대사. 관심을 가져주셨어. 아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총독이 파견되는구나. 아 그동안 진짜 이 지휘자가 없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항열 대상도 없고. 아 근데 저는 요즘에 좀 약간 의아해졌어요. 주한미 대사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주한미 대사는 한미 관계를 조율하러 오는 사람 아닌가? 그렇지. 근데 주한미 대사는 언젠가부터 계속 대북 전문가들이 주한미 대사 온다고.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북한 전문가는 북한으로 가야지. 왜 대한민국에 와 있냐고 북한 전문가가. 대한민국에는 한미 관계 전문가, 그 FTA라든가 통상교섭 이런 거, 그 김현정이 하는 거 이런 통상교섭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한미 대사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의 좀 하세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나 보지. 그러니까, 한미 간에는 그런 건 조율할 필요가 없고. 이걸 보면 이제 미국의 본심을 알 수 있지. 미국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그저 북한으로 가는 관문이었을 뿐이었다. 확인이 돼버렸네.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의 모순된 구조잖아요. 미국은 우리를 북한으로 가는 관문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미 관계 이러면 미국과의 통상 경제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북한에 대해 무관심해. 정말 이게 언밸런스한 이런 구조잖아요. 우리는 정상적인 한미 관계를 원합니다. 근데 빅터 차가 한반도 전문가야? 원래 전문가? 부시 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우리 NSC네. 미국에도 NSC가 있어요. 네, 미국 NSC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어요. 좀 그러니까, 알겠네 뭔가를. 네,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의 최고 측근이었다, 뭐 최측근이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러다가 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무튼 좀 약간 정계에서 멀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발탁이 됐네요. 아 그러면 우리 같은 NSC인데 초청해가지고 같이 방송도 좀 하고. 우리말 좀 할 수 있으면. 아 뭐 어차피 한국 사람인데 뭐. 네. 이 사람이 하는 거지. 부모님이 다 한국계인데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아 그렇죠. 그 옛날에 김성룡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김성룡이 누구죠? 성김. 성김 김성룡도 뭐 중학교 때 미국 가가지고 이름 바꿔가지고 뭐 성김 미국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잘하다가 중학교 때 간 거네. 이 사람은 아예 태어나기 자체를 미국에서 태어났을 거. 요즘에 주한미 대사 인선되는 거 보면 예전에 MB 때 보면 알렉산더 버시바우가 왔잖아요. 그 미국 외교가의 거물이었다 그러고. 무슨 공작의 단인이라고 그러더만. 그 예전에 이제 소련 붕괴되고 최초의 러시아 대사가 버시바우였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붕괴시키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노무현 정부의 노무현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러 온 것 같기도 하고 MB 시대를 열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거물급들이 왔다고 미 대사가 오면. 근데 요새는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오잖아요. 왜 그러지? 제 생각에는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귀화시키려고 그러나? 이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크리스토퍼 힐이라고 그 사람이 노무현 마지막에 주한미 대사를 했죠. 그 육자 저 북미 회담할 때 그래서 뭐 이제 이상 합의 이런 걸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 결국 대북 정책 전문가네. 예, 크리스토퍼 힐이 처음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동북아 가가지고 북한 핵을 없애보겠다 해가지고 딱 갔는데 개판 났잖아요. 작살나고 와가지고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재미가 없는 지역이 됐구만. 미국 얘가. 국무부의 국무부 내에서 저기는 가면 안 되는데 가면은 겁나게 일만 많이 하고 성과가 있어야 승진을 할 건데 성과가 없잖아요. 야, 그렇게 들어보니까 이거 인종차별이구만. 그럴 수도 있고. 안 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나 보니까 나중에 김성룡 야 네가 뭐라고 너가 나라 아니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누구 나라라고 해서.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빅터차. 야, 이 트럼프의 그 인종주의가 너무 심하네. 제 생각에 그 다음은 이제 뭐 조셉 윤이나 조셉 윤? 이미 다 찍을 수가 있어. 조셉 윤? 들어올 수 있는 멤버. 잔이윤 오는 거 아니야 또 나중에? 헐. 오. 자, 근데 9월달에 오겠네. 자, 이제 항의 방문 가기 좋은 상태가 되는 것 같네. 우리 주말이라 또
어제 방송 우리가 잡담을 못했어요. 어디 가느라고. 그래서 또 이틀 쉬었다가 월요일 날 또 봐야 되겠네요. 어제 우리 중요한 데 갔죠. 네. 마석 오랑공원에. 네. 열사들을 좀 뵙고 왔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미랄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